70평생 처음으로 당하는 모욕, 사위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순간 내 딸한테 손대지 마라. 윤정이가 수진이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던 그때 탁! 거실에 메아리치는 듣기 싫은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 수진이가 오열하며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고 윤정이는 뺨을 부여잡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70이 넘은 윤정이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알람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에 익숙해진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의 작은 방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윤정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우려내며 윤정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아직도 또렷한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이 집에서 딸 수진이를 키우며 보낸 세월이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지금은 그런 날들마저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간 윤정이는 단골 채소가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어요. 윤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럼요, 신선한 것들이 다 새벽에 나오는데. 윤정이는 배추며 무며 필요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이제는 일상의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아주머니, 이 시금치 좀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윤 여사님한테야 뭐든지 깎아드리죠.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윤정이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정이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엔 이 정도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숨이 조금씩 찰 때가 있었죠.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건강하게 혼자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다. 이것이 윤정이가 평생 간직해온 신념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딸 수진이가 남편 도연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수진이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어머니를 반겼지만 사위 도연이는 달랐습니다. 인사는 건성으로 하고 항상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예의만 있을 뿐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그런 사위의 태도를 알고 있었지만 딸을 위해 묵묵히 참았어요. 수진아,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를 샀다.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줄까? 윤정이는 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는 금방 가려고요. 수진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남편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도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였지만 따뜻함보다는 어색함이 가득한 분위기였죠. 저녁이 되어 수진이와 도연이가 돌아간 뒤 윤정이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마음속으로 자책하면서도 사위의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가 마음에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윤정이는 그런 감정들을 혼자만 사겠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윤정이는 작은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젊은 시절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는데 사진 속 수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윤정의 자신도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딸이 결혼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윤정이는 앨범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윤정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윤정이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고등어를 굽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해야지. 윤정이는 딸이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챌 수 있었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도연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서 오세요. 윤정이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도연이는 대답도 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진이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윤정이는 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딸의 마음이 훤히 보였습니다. 무언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을 아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윤정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윤정이의 말에도 도연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밥만 몇 숟가락 떠먹었어요. 수진이 역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정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러는데요. 어려운 상황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는 도연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갱신이 힘든 상황입니다. 도연이의 설명을 들으며 윤정이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젊은 부부가 집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니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의 다음 말이 윤정이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장모님, 이 집을 팔아서 저희 전세금이나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윤정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딸과 함께 살아온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연 씨, 그건 윤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 집을 팔면 자신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더구나 이 집이 없으면 노후 준비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장모님, 저희가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은근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씨,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내 남은 노후 자금이야. 이걸 팔면 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윤정이의 거절에 도연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장모님, 저희는 이렇게 어려운데 혼자만 편하게 사시려는 건가요? 도연아. 수진이가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진 상태였어요. 아니, 수진아. 장모님이 저렇게 이기적일 줄은 몰랐어. 도연이의 말에 윤정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내들한테 줄 돈 없어요. 윤정이는 눈물을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와 수진이가 돌아간 후 윤정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벌어진 일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했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윤정이는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그날 밤 윤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대화가 결국 큰 균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윤정이의 마음은 더욱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윤정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 팔라는 도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장에 가서도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윤정이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위와의 갈등 때문에 딸까지 힘들게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 예고 없이 수진이와 도연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도연이의 얼굴에는 술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힘이 없었어요. 윤정이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딸과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저녁은 먹었니? 거실에 앉은 도연이는 이번에도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장모님, 지난번 말씀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목소리에는 전보다 더 강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연 씨, 내 대답은 지난번과 같아요. 이 집은 팔 수 없어요. 윤정이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위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장모님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윤정이는 당황했어요. 사위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도연 씨, 말을 그렇게 하시면 뭐라고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안 되나요? 수진이가 급하게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머니한테 왜 이래요? 하지만 도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윤정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냉정하다는 말을 들으니 숨이 막혔어요. 그만하세요. 윤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수진이를 위해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고 하세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 하나가 내 전부인데 그것마저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도연이는 더욱 흥분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모님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면서 저희는 월세방에서 전전긍긍하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웃집에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수진이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어머니도 힘든 거 알잖아요. 수진아, 내가 누구 편이야? 도연이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우리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윤정이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딸이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괜찮다. 내 마음 이해한다. 윤정이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도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윤정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이 집만 팔아주시면 저희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윤정이는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집은 절대 팔 수 없어요. 그 순간 도연이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 답답하네. 도연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장모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위협적인 말과 함께 도연이가 윤정이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라. 윤정이가 수진이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던 그 순간이었어요. 탁! 도연이의 손이 윤정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거실에 메아리치는 듣기 싫은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정이는 뺨을 부여잡고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하며 달려와 윤정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어머니한테 왜 이래요? 수진이가 오열하며 남편을 밀쳐냈어요. 도연이도 자신이 한 행동에 놀란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도연이는 중얼거리며 손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사과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딸의 품에 안긴 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였습니다. 평생 참고 또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어머니는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다독였지만 윤정이의 마음속에는 평생 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도연이와 수진이가 집을 떠난 후 윤정이는 거울 앞에 서서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따끔거렸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윤정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윤정이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고요한 밤,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걸까? 자꾸만 도연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윤정이는 문득 방 안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나무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번 보자.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상자 맨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살 무렵의 윤정이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뒤로는 큰 기와집이 보였고 주변에는 하인들과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지. 윤정이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윤정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 거부할 수 없다. 편지를 읽는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분노가 다시 밀려왔어요. 아버지, 제가 끝내버렸어야 했는데. 윤정이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윤정이는 국내 굴지의 재벌가 윤씨 집안의 막내딸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 집안의 명예, 여자는 순종해야 한다는 굴레들이 숨을 막히게 했었죠. 다른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윤정이에게 물려줄 상속분은 부동산 세채와 주식 지분 15%로 한다.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큰 걸 버렸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돈을 받으려면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평생 가문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했거든요. 상자 깊숙한 곳에서 윤정이는 작은 금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정희야, 이것만은 꼭 간직해라. 언젠가 내게 도움이 될 거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반지에는 윤 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신분증명서 같은 것이었죠. 윤정이는 반지를 끼워보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25에 임신한 수진이를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섰던 그날이 생생했어요. 돈 한 푼 없이 나왔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어.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딸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사위에게 뺨을 맞고 이기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윤정이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숨겨왔던 과거를 이제 꺼내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새벽 4시 윤정이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숨어 살 때가 지났어. 상자를 다시 옷장에 넣으면서도 그 안의 비밀들이 곧 세상에 나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도연이는 윤정이를 가난한 시골 출신 시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윤정이의 마음속에서 평생 잠들어 있던 자존심과 당당함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을 지새우며 윤정이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흔들기 시작했고 윤정의 자신도 모르게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5챕터 무너지는 관계. 며칠 후 윤정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동네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윤 여사 말이야. 사실 어마어마한 집안 출신이라더라. 진짜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윤정이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아주머니들은 당황하며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윤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이 어떻게 밖으로 새어나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웃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윤정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아예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다들 저래지? 집에 도착한 윤정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도연이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열쇠를 줬어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윤정이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어요. 사위가 혼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장모님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이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도연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의 눈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뭘 솔직히 말하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사실 윤 씨 재벌가 출신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도연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당황스러웠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장모님이 옛날에 엄청난 집안 딸이었다고.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그런 옛날 일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윤정이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도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큰 돈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윤정이는 당황했어요. 도연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숨기세요. 윤 씨 집안이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아요.
도연이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거대한 재산의 상속자로 보고 있었던 거죠. 도연 씨,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는 그 집안과 오래전에 인연을 끊었어요.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집안과 척을 졌다고 해도 상속권까지 포기했을 리는 없잖아요. 바로 그때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왜 혼자 왔어요? 수진이는 남편이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수진아, 잘 왔어. 내 어머니한테 진실을 들어봐. 도연이가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사실 재벌가 출신이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숨기고 계셨던 거야. 수진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수진아, 어머니가 다 설명해 줄게. 윤정이는 딸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났지만 자유를 찾아 도망쳤다는 것, 수진이를 데리고 맨손으로 나와 고생했다는 것들을 말이에요. 수진이는 처음 듣는 어머니의 과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도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없어요. 전부 포기하고 나왔으니까. 윤정희의 단호한 대답에도 도연이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상속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을 텐데. 도연이의 집요한 추궁에 윤정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왜 자꾸 돈 얘기만 하는 걸까요? 여보, 그만해요. 수진이가 남편을 말렸지만 도연이는 이미 다른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상상하며 눈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야.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편해질지 몰라. 그날 밤 도연이와 수진이가 돌아간 후 윤정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위의 변한 태도가 무서웠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니. 내가 괜히 과거를 드러냈나.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버렸고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윤정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윤정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갑자기 과도하게 친절해졌어요. 윤 여사님, 오늘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혹시 건강에 좋은 보약이라도 드시나요? 평생 소박하게 지내던 윤정이에게 이런 관심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연이었어요. 이제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없이 혼자 오는 날도 많았죠. 장모님, 상속 문제 변호사랑 상담해 보셨어요? 윤 씨 집안에서 연락 온 건 없나요? 끊임없는 질문 공세에 윤정이는 지쳐갔어요. 사위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돈덩어리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정이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급히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으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윤정이는 멍해졌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윤정이는 문득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병원을 나서며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살았나 보다. 평생 딸을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왔던 것들이 몸에 무리를 준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정이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시간 있을 때 어머니 집에 와라. 혼자 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어머니랑 둘이서 할 얘기가 있어. 윤정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전화 받고 밤새 걱정했어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윤정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어머니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얘기를 해줄게. 윤정이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사실 윤씨 재벌가 출신이라는 건 들었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내 아버지 집안이 날 가두려 했어. 이 말에 수진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가두려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윤정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려 했고 평생 집안의 꼭두각시로 살라고 했어. 내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지. 젊은 시절의 억압과 절망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윤정이의 고백에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너랑 함께 자유롭게 산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 윤정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어.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건강 문제를 꺼냈습니다.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심장이 좀 약해졌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수진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괜찮다, 수진아. 어머니는 괜찮아. 윤정이는 딸을 꽉 안아주며 다독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더 이상 참고만 살지는 않겠어. 윤정이의 말에는 지금까지 없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되찾고 싶었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어머니를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재벌가를 떠나 평생 고생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밝게 살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와의 진솔한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어. 평생 도망쳐왔던 과거와 마주할 결심이 섰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윤씨 집안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받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윤정이라고 합니다. 윤씨 집안. 아, 윤정이 님이시군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셨는데. 변호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상속 문제 정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윤정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윤정이의 상속분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권이 살아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윤정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이 집을 떠났으니 당연히 모든 권리를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제가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하지만 가족들과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터라.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틀 후 윤정이는 마침내 결심을 내리고 강남에 있는 윤 씨 집안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윤정이는 거대한 기와집을 올려다봤어요. 50년 만이구나.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으로 다가가며 윤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누구세요? 하인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윤정이입니다. 윤 회장님 막내 따님이었던. 하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집안이 술렁거리더니 윤정이의 둘째 오빠 윤정우가 나타났습니다. 정이야, 정말 너냐? 오빠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어요. 거실로 들어간 윤정이는 가족들과 마주했습니다.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 그리고 형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50년 만에 웬일이야? 셋째 오빠 윤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이름, 이제 돌려주러 왔어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일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돌려준다니 무슨 소리야? 둘째 형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50년 동안 종적도 감춰놓고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야? 윤정이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타령이 아니에요. 원래 제 몫이었던 걸 찾으러 온 거예요. 내 몫? 셋째 오빠가 코웃음을 쳤어요. 집 나간 년이 무슨 몫이 있어?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여기 계셨군요. 도연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윤정이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 씨, 어떻게 여기를? 수진이가 걱정해서 따라왔어요. 도연이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진짜 재산을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윤 씨 집안 사람들의 반응은 도연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둘째 오빠가 도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가 윤정이 어르신의 사위 김도연입니다. 도연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형수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사위라니 가문의 격이 떨어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정이야,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겠네. 셋째 오빠의 말에 독이 섞여 있었어요. 윤정이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유. 둘째 형수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딸도 그 모양으로 키웠고 이런 사위까지 들였구나. 도연이는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재벌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어려운 상황? 둘째 오빠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정희는 이미 50년 전에 이 집안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 오빠들, 저는 제 몫만 찾으러 온 거예요. 윤정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 원장에 분명히 제 상속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유 원장? 셋째 오빠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건 진작에 무효가 됐어. 너 같은 배신자한테 줄 재산은 한 푼도 없다고. 하지만 윤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서 들은 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형제들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50년 만에 만난 가족 상봉은 차가운 법정 다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연이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절망했어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당하기만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판이었어요. 윤 씨 집안과의 법적 다툼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유 원장과 상속 문서들이 모두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정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당한 몫을 되찾으셨네요. 변호사의 말에 윤정이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돌아온 상속 재산은 생각보다 컸어요. 서울 시내 부동산 2채와 상당한 규모의 주식, 그리고 현금까지. 이게 정말 내 거였구나. 윤정이는 통장을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50년 전에 포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큰 돈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자신의 존재감과 당당함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도연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갑자기 극진하게 예의를 차리며 다가왔지만 윤정이는 이미 도연이의 본성을 다 봤어요. 도연 씨,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윤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도연이는 변명하려 했지만 윤정이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윤정이의 말에 도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았어요. 수진이 역시 남편의 변한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수진이의 말에 도연이는 당황했어요. 수진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때리고 돈 때문에 그렇게 구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곁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윤정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이제 수진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윤정이는 딸을 믿고 있었어요. 수진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도연이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떠나면서도 끝까지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돈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한 달 후 윤정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중 한 채를 팔아서 동네에 작은 미술관을 만든 것이었어요. 미술관이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싶어? 윤정이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반짝였어요. 미술관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숨길 짐이 아니야. 윤정이는 미술관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꿈을 이제야 펼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어머니 곁에서 미술관 운영을 도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도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흔들렸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윤정이는 미술관 뒤뜰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았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윤정이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70 넘어서야 찾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어요. 수진이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도연이랑 헤어진 건 말이에요. 윤정이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전혀. 오히려 고마워.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해줘서. 수진이도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때문이에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운 것 같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 윤정이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따뜻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윤정이는 자신이 만든 이 작은 공간이 자랑스러웠어요. 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야. 윤정이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